해맑음 센터는 대전 외곽에 위치한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구불구불한 논밭길을 따라 들어가서야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센터 인근에는 다른 시설물은 전혀 없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기숙사는 진입 금지가 적힌 테이프로 붙여진 채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은 기울어져 있고 바닥은 붕 떠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기숙사 내부에 들어가 보니 바닥이 크게 기울어져 있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센터 통계 현황에 따르면 센터 방문 대비 실제 입교 인원도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맑음 센터가 대전 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지리적 특성상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보다 시설이 낙후된 곳으로 보내는데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맑음 센터가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인 만큼 교통, 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고 피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유를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해맑음 센터 현장은 어떤 면에서 국가가 피해 학생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들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서로를 보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끼리 아픔을 공유하고 같은 경험을 한 부모들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치유하고 해결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기부 기재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은 삭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소송은 늘어나고 동시에 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도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설계에 있어 학폭 기재 보존기간 연장 같은 방안 대신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실질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를 통해 조기 개입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에 교육당국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평소에도 아빠가 검사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빨갱이, 적폐 등의 언어폭력을 일상적으로 삼았던 가해 학생은 버젓이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살 시도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학생과 가족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묻힐 뻔했던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많은 정순신이 존재하고 수많은 정순신 아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피해 학생과 피해 가족들의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합니다. 특권을 가진 검사로서 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자해야 할 것입니다.